네, 안녕하세요. 오준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반에서는 진행한 것 같고, 어떤 반에서는 진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진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했던 총정리 수업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만든 동영상입니다. 음, 시험 문제하고 좀 직결되는 부분을 알려드릴 거니까, 점수를 잘 받고 싶은 학생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수업 시간에 나갔던 PPT들을 차례대로 쭉 돌아볼 거고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그 다음에 교과서 PDF를 보면서 거기에도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할 건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PPT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독서론이라는 글을 읽자고 이렇게 부분별로 읽는 활동을 진행을 했죠. 이때 독서론이라는 글을 보았고, 여러분은 할 때 문단의 개념이 뭔지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서 문단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문제에서 몇 문단을 찾아가라 라고 하면은 몇 문단, 뭐 7문단 찾아가라 라고 하면은 7문단을 딱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 모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읽을 가치가 있는 좋은 글 골라 읽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 1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어떤 작가가 썼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본문, 지문 이런 게 아니라 그 단원 도입부에 소개되어 있는 그냥 이론 텍스트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번 학기에는 이런 이론을 주제로 좀 중심을 두고 강의를 했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뭐 독서 목적에 맞게도 글을 읽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읽을 가치가 있는 좋은 글을 골라 읽으라 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으로 훑어보기 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점에서 책 같은 거를 읽게 되었을 때 이 책이 내 수준에 맞는지를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훑어보면서 쓱쓱쓱 넘겨보면서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인가, 나한테 맞는 책인가 아닌 책인가 검사하는 작업을 거치죠. 이런 거를 우리가 훑어보기라는 용어로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뭐 보시는 대로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과 수준에 적합한 것인지 가늠한 다음 읽어야 한다, 이런 거를 잘 중요하게 알아두시고 1차 시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입니다. 2차 시는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쓴 학문에 대하여라는 글을 32페이지에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거는 중심 내용의 정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문단에는 학문의 효용이라고 하면서 이 글에서 학문은 즉 독서와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즉 학문을 독서와 바꿔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1문단에서는 총 3가지로 독서의 좋은 점, 독서의 장점 이런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효용이 곧 장점이죠. 한가할 때는 독서가 기쁨을 주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나를 장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장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서가 좋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서가 좋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우리 대장장이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대장장이의 조수가 있습니다. 이 조수는 책을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대장장이 스승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 매번 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대장장이한테 맞아가면서 배우겠죠. 그러다가 점점 하나씩 기술을 터득하고 숙련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 대장장이의 지시에 따라서 철을 때리는 법, 그렇게 한 가지 기능, 한 번에 한 가지 기능밖에 못 익혀요. 이런 게 숙련된 사람이고, 그래서 한 가지밖에 기능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철에 대해서, 재련에 대해서, 제철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식을 학습한 사람은, 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식을 얻은 사람은 그 야금술이라는 행위, 연금술이라는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을 얼마나 잘 얻느냐의 관점에서는 숙련된 사람보다 학문 있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이 저자는, 베이컨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문단에서는 독서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유의해야 할 점, 즉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독서를 너무 하다 보면은 단점이 생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단점으로 태만,
너무 기쁨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갈대 독서만 너무 많이 하면은 태만해지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장식을 하기 위해서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나를 너무 꾸미게 되는 사람, 즉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지식을 얻으려고 책을 너무 많이 읽은 사람, 적당히 경험도 해야 되는데, 경험과 그 지식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그 학문만 연구한 사람, 즉 책만 연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학문으로, 즉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판단하게 된다. 우리가 책벌레 이미지 캐릭터를 떠올리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천성을 가지치기 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즉 천성,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성, 성질 같은 거를 가지치기, 즉 좀 다듬는 데에만 책에 있는 지식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의점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분단, 여러분은 3분단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한테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음미하기, 송두리째 이야기, 잘 씹어 소화하기, 뭐 꿀꺽꿀꺽 삼키기 이런 식으로 먹는 거에 비유해서 독서를 하는 3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책의 종류에 따라서 독서법이 3가지로 나뉜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일부분만 음미해도 되는, 이거 볼까요? 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음미해야 될 책의 일부분으로는, 자, 그래서 부분을 골라 읽을 수 있는 책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송두리째 이해해야 할 책, 이거는 줄거리의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책, 우리가 알기로는 소설책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잘 씹어 소화해야 할 책은 공자의 논어처럼, 또는 여기 밑에 보시는 사진처럼 명상록처럼, 도덕경처럼 어떤 위대한 사상가가 쓴 고전 사상 철학 도서, 이런 게 잘 씹어 소화해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물의 사상을 다룬 책도 꼼꼼히 잘 읽어야 되고, 송두리째 할 책도, 소설류의 책도 뭐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고, 뭔 차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잘 씹어 소화해야 할 책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 작가의 사상, 생각, 마음가짐 또는 가치관, 이런 거를 완전히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시켜서 직접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근데 뭐 염상섭의 3대, 또는 뭐 우리가 아는 소설 뭐가 있어요? 뭐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뭐 위대한 개츠비, 뭐 이런 거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받아들이고 막 실천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작의 발췌물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베이컨이 증류한 물과 같아서 참된 맛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소개를 했죠. 이런 책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점도 있고 아래에 있는 단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별로 읽어야 할 방법을 3가지 안내했으니까, 그래서 뭐 선생님이 이런 활동을 했죠. 이런 거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한다. 이거를 희망자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교과서 33페이지를 보시면은 독서 이력 되돌아보기, 연간 독서 계획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과거 독서 이력을 돌아보는 시간을 내게 표를 채우면서 가져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직접 수업 시간에 읽었던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읽었다 라고 하면서, 이 분야를 보면은 분야를 매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인문예술에 편중되어 있다, 치우쳐서 읽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단 과거에 읽은 책이 독서 목적을 고려했는가, 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는가,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다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34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과거의 단점을 보완해서 미래의 독서 계획은 조금 더 점검 결과에 맞게 세워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분야를 읽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분야를 보완해서 읽겠다 라고 했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잘 주의 깊게 보고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렇습니다. 2차시, 3차시. 자, 3차시는 사실적 독해로 넘어왔는데, 뭐 이런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요약문을 만들어 보는 게 사실적 읽기의 궁극적 목적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적 읽기 이론을 프린트를 채우면서 보았습니다. 자, 사실적 읽기 개념은 글의 표현에 드러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독해의 기초가 되는 작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추론적 독해를 읽기 위한 글을 읽었을 때도,
비판적 독기를 읽기 위한 글을 읽었을 때도 사실적 읽기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제일 기초 작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프린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즉 글의 흐름, 우리가 크롬북으로 열심히 했죠. 글 구조와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전개 방식의 예시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하기인데 아까 요약하기가 궁극적 목적, 사실적 읽기의 궁극적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기의 4대 기술로는 삭제, 선택, 일반화, 재구성, 나의 말로 바꾸어 보기 이런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술을 뭐 알아들으시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한다. 중요한 내용은 선택한다.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문장에서 직접 못 찾겠으면 그대로 중심 내용이 없는 것 같으면 나의 말로 바꾸어 보기. 우리가 머릿속에서 글을 읽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사람 말을 들어도 아는데. 그러니까 나의 말을 바꾸어 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재구성인 거고요. 그래서 전략도 안내하고 예시도 보여주고 연습도 해봤습니다. 이제 4차 C로 넘어가면은 사실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 한옥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자, 한옥에 관한 글 여러분이 각자 읽으라고 했는데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해 여부는 맡기고 잠시만요.